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연안에서 처음으로 잡은 광어 등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긴장 속 첫 주말을 맞은 수산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활기찼지만 상인들은 다음 주부터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장외투쟁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치쇼라고 맞받았습니다.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율성의 과거 공산주의 행적을 문제 삼아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이념 공세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택배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될 링크를 눌렀다가 3억 원 이상이 타인의 계좌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악성 앱을 깔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스미싱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러시아 수사당국이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10구와 비행 기록 장치를 수습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포렌식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일째인 9월 4일 교사들이 추모의 의미로 연가나 병가를 내는 우회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계가 찬반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9월 4일을 아예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류된 일본 오염수 중 논란이 되는 것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광어와 성대를 조사했더니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긴장 속에 첫 주말을 맞은 노량진 수산시장은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첫 소식은 이교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수산청 홈페이지에 오염수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광어와 성대 등 물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게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후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 방사능 검사는 처음이었는데 일본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출이 가능한 하한치인 1kg당 800g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긴장 속 첫 주말을 맞은 수산시장은 평소와 같은 활기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들 많이 나오시고 저희 힘내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의외로 저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많고 해서 뉴스로 봤을 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장 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싱싱한 꽃게와 새우 등 수산물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또 모른다는 우려가 큽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고 드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또 많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정부는 불안감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어쨌든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안심이 잘 안 되죠. 마트에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살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참치 전문점에서는 일본산 참치가 아니라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 역시 어떻게든 불안감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 걸린 안내문입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참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고객님들이 좀 불안해하셔가지고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마트 수산물 코너 앞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입니다.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물건을 골랐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해산물 종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니까 먹었을 때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까 겁도 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불안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코너는 정부의 방사능 검사 결과표와 함께 안전하다는 안내 문구도 내걸었습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도 필수품입니다.
과거엔 휴대용 간이 방사선 측정기를 쓰는 게 전부였다면 아예 식약처에서 쓰는 장비로 표본 검사에 나선 곳도 등장했습니다. 고객한테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 2배로 검사량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도 일본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방사능 검사 주기를 줄이는 등 소비자 안심시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물 자영업자들이 오염수 불안이란 새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거리로 나가 오염수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산업계를 찾아 반국가 행위를 그만하라고 답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차도에 죽창가가 울려 퍼집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에 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심부름꾼 대리인 대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말 거리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내일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리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으려고 국회 문을 잠그고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선동은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입니다. 정부는 주말 안에 원자력 전문가를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북한과 중국이 함께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 장소가 그런데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던 유엔 안보리 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결론은 없고 북중에 일본 오염수 성토만이 남았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가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The DPRK's unannounced launches represent a serious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maritime traffic. 위성 발사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맞서던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갑자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t's clearly criminal act of destroying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ocean and threatening existence of the humankind. 중국도 추가 발언을 요구하며 북한을 거들었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일본 대사는 갑작스런 북중 협공에 오염수 문제는 논의 주제가 아니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대북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본을 향한 북한과 중국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당일 바다 색깔이 일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잿빛으로 바뀌는 듯한 모습에 바다가 오염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방류 시작 1시간 뒤에 촬영한 항공 영상입니다. 원자나 방파제 쪽 바닷물 색깔이 잿빛 또는 황토빛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파제를 둘러싸고 반원형으로 이뤄진 바닷물의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물 색깔이 변한 것을 두고 인터넷상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괴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물 색깔과 오염수는 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일부 시멘트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방사능과 함께 처리 과정에서 모두 걸러진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방류 당시 영상에서도 물은 투명해 보입니다.
또 오염수는 육지로부터 1km 떨어진 깊은 바다에 방류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앞바다 현상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 오염수는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어떤 성분이 포함이 된 것도 아니고 배수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도쿄 전략에서도 해저 터널의 방수구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를 수면에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과 해양 전문가들은 방파제의 파도가 부서지며 뿌옇게 바뀌거나 해수의 온도, 해류, 빛의 산란에 의해서도 충분히 바다색이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작곡가 정일성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먼저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행진곡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입니다. 이 곡의 작곡가가 바로 정일성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군가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신중국 창건영웅 백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나 의열단 활동을 했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북한에서의 활동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에 가서 당 활동을 했고 이때에도 군가를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들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은 셈입니다. 중국의 6.25 참전 당시에 중국군 신분으로 참전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육사 안에 있는 동상을 이전하는 것도 논란이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인데요.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입니다. 국방부는 이 흉상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장소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이유가 앞서 본 논란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국방부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맞서는 장교를 육성하는 곳에 세워진 흉상들인데 과거 이력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어제 국방위에 나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 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역사인식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 총국이 벌어졌었는데 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냈어요. 네, 어제 김 장관을 찾아다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가부 대변인과 국회 화장실 앞에서 대치하기도 했죠. 여가부는 여야가 상임위 일정을 잡는 데 합의하면 김 장관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가 되고 있을 때 김 장관이 야영지에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잤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숙박지도 공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 기간 신변 위협으로 야영지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 탐방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한 바 있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김 장관이 혼자 머문 게 아니라 조직이 관계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장관이 머문 2인실 숙소가 3만 원 정도로 저렴해 머물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라임이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번 재수사가 정관계 로비로도 번질지가 관심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발생한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이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125억 원과 고유자금 일부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공교롭게 검찰도 같은 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라임 자산운용펀드 환매와 관련된 기록 등을 확보한 겁니다. 지난 5월부터 범죄 혐의 등을 검토해온 서울 남부지검은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 형식을 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성까지 하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라임 투자사들의 2천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는 문자 메시지 속에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 전 재산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싶은데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택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송지, 물품 번호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냥 주소가 틀려서 물건이 못 간다고 주소를. 문자 속 URL을 누르고 이틀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니 그 다음 날 돌연 은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고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기예금 해놓은 게 번호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는 거라. 우리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뒤늦게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순간부터 8시간 반 동안 3억 8,300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몰래 9개 은행의 다른 명의 계좌로 29차례나 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통을 시켜놔야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우리 전화기가 인출금 하면은 여기 뜨잖아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과 이체 거래가 가능한 점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인증 절차 간소화에 따른 해킹 시도일 걸로 보이긴 하는데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미러링 똑같이 돼서 비밀번호 알아내는 건 가능해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날씨가 더워서 물놀이 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장을 한 곳은 안전 요원이 없기 때문에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바다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에는 10대 6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린 상황. 주변에 있던 어민 2명이 이들을 발견했고 서프보드를 들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해양구조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면서 이제 물속에 발이 안 닿아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듣고서 제가 이제 달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은 폐장한 상태였고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은 지난 주말을 끝으로 운영을 마치고 폐장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계속되면서 보시다시피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요원이나 통제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2곳 중 60곳에는 폐장과 함께 안전요원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특히 폐장한 해수욕장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늦더위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여름 바다가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차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키지 않아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뇌진탕에 전치 3주 부상을 입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걸어가는 두 남성을 승용차 한 대가 지나치는가 싶더니 잠시 뒤 그대로 골목에 멈춰섭니다.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행인 한 명을 넘어뜨리고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5시쯤 승용차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경적을 울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에서 차가 클락션을 울려가지고 왜 클락션을 울리는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뒷자리에서 바로 이제 나와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을 했고. 가해자들은 이곳 골목에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바로 옆 건물 입구까지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 위에 쓰러졌고 약 5분 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았고 이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이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1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의 유전자 확인과 비행기 블랙박스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조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음모론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 반란을 꾀했던 러시아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당한 지 사흘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추락 현장에서 시신 10구와 비행 기록 장치를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В ходе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а месте падения самолета обнаружены тела 10 погибших.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их личностей проводятся молекулярно-генетические экспертизы. 사고 직후 8구가 발견된 데 이어 나머지 2명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됐고 블랙박스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예정된 만큼 사고 경위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를 보자며 푸틴 대통령 배후설 등 음모론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에선 러시아의 사고 조사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We cannot trust anything that the Russians release as fact. They will put out whatever they want to put out, regardless of whatever it is that they find on the ground, who the bodies are, what the black box says. 러시아 내부에서도 바그너 그룹의 본부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넘어 전 지역으로 프리고진 추모 행렬이 확산하며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머그샷을 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사진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기부를 독려하거나 티셔츠 등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뒤처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노려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선거 개입,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트럼프 캠프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트위터 X 계정으로 조회수가 하루 만에 2억 명을 넘었습니다. 프린트된 티셔츠와 머그컵, 차량 스티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범인을 식별하고자 촬영하는 굴욕사진인 머그샷이 오히려 인생사진으로 포장돼 마케팅과 지지층 결집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What has taken place here is a travesty of justice.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이번이 4번째. 당내 지지율은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 불참에도 52%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농담하며 일단 여유를 보였습니다. I did see it on television. Handsome guy. Wonderful guy. 내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로 32%를 보인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으며 기소가 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중국에서 촬영된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왜 길게 줄을 서 있나 했더니 소금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금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행렬은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소금을 사가다 보니 마트마다 소금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자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 전에 생산된 소금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불안감은 수산물이나 식품은 물론 화장품과 의류 제품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从它排海开始，甚至说有排海这个消息之前吧，我就其实已经内心就已经非常抵触来自日本的一些产品了。对，且这样的行为真的令人发指。 결국 그제부터 홍콩은 일본 10개 지역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마카오는 해당 지역의 모든 식품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 당국은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입 금지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내고서 추모를 하겠다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학교마다 9월 4일을 아예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9월 4일까지!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6번째 주말 집회가 열린 국회 앞. 상당수는 다음 달 4일 연가나 병가를 내는 우회 파업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선배 교사로서 이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교육 환경을 보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그런 책임감을 느껴서 연가를 내더라도 교육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제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지문입니다. 9월 4일 수업 운영이 어려워 휴업하게 됐으니 학사 일정 설문조사에 응답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 학교들도 비슷한 설문을 진행 중이며 관련 집계에 따르면 이미 휴업일로 확정한 학교는 전국 478곳에 달합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지지와 우려 등 엇갈린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부모들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휴업하지 않아도 그날 하루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부터 맞벌이로서 부담과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일 현직 교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찰을 강화하자니 인력이 부족하고 또 각종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은 가운데 로봇을 순찰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개발한 순찰 로봇입니다. 로봇이 의심스러운 사람 뒤를 따라가고 사람이 앉자 같이 멈춰 지켜보기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인식해 주변에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순찰 로봇의 활동 범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조명을 켜면 가시거리가 충분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찰뿐 아니라 직접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 분사를 한다거나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서 그런 초동 대처까지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이미 방범 순찰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우리나라는 오는 11월부터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에 들어가 순찰 로봇이 가능해집니다. 규제는 제 계획대로 풀리기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로봇들이 보충해주는 이런 협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로봇캅 시대가 이제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리나라 원로 실험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국내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인 미국 구겐하임에서도 개최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김문영 기자가 작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전성기를 맞이한 79살 성능경 실험미술 작가가 양다리를 펴고 맨손 체조를 합니다. 팔을 벌려 뛰어오르는 격렬한 몸짓도 하며 1976년 작품인 수축과 팽창을 재현합니다. 76년에 저작 행위를 할 때는 진짜 업선여김을 당했었죠. 그게 무슨 예술이냐. 유신 시대에 저항하는 개인을 표현하기 위해 이 몸짓을 촬영한 이 작품이 생애 3번째로 열리는 상업화랑의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권력의 재해석을 위해 보도 사진은 바꿔봤고 남자와 남자일 수도 있고 서로 남남일 수도 있고 동음 이의어 서로 남남. 자신의 작품을 망친 예술이라 명명하며 비주류를 고수했지만 검지 연작이 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될 만큼 상업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예술이 뭔지는 저도 모르니까 궁금해서 예술을 하는 것이지 대답할 수 없지만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세빗자루에 유화 물감을, 걸레 밑에는 마치 물자국인 듯한 판화를 덧대자 사용감이 생깁니다. 잔디를 태우거나 얼음이 녹은 자리에 쭈그러든 종이도 등장해 상황에 따라 달라 보여도 현상일 뿐 본질은 따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총체적 예술가인 김구림의 실험 정신도 뒤늦게 공감받고 있습니다. 황맥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맥강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만 오면 나는 찬밥이에요. 그 아까운 걸 그런 외국에 준다는 게 너무 나는 억울하죠. 다음 달부터 뉴욕 구겐하임이 국내 실험미술 운동을 대규모로 소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세대의 예술적 탐험이 뜨겁게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스포츠 소식 구경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태극기를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팬들의 응원 속에 42차례 긴 랠리 끝에 점수를 얻더니 몸을 던진 환상적인 수비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영리한 전략과 체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손쉽게 2세트를 따내더니 마지막 3세트에서는 지친 상대에 강력한 스매싱을 내리꽂는 등 압도합니다. 2대1 역전승을 거둔 안세영은 세계선수권 4강에 진출해 한국 선수로는 남녀 통틀어 처음 금메달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에는 세계 랭킹 3위인 중국의 초니페이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연봉 2,600억 원을 받는 호날두가 감각적인 발 뒤꿈치 패스로 동료의 득점을 돕고는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이어 동료의 패스를 높이 뛰어올라 머리로 득점하고 나서는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이후 밀어넣기로 2골을 넣어 올해 2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호날두. 개인 통산 62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몸값을 톡톡히 해내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MBN 뉴스 구경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지방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바짝 좁혀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해가 비치면서 모두 걷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에 5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mm 안팎이고요. 이 비는 모레인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2도, 부산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른바 2차 장마가 찾아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엔 서울의 여름밤을 담았습니다.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